사동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과정 3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3차 시수업은 교과서 62쪽의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복이라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한복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후나 풍토, 또는 생활 양식 또는 변화되어 오는 역사적인 것들을 반영하면서 정착된 고유의 전통 의상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삶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하나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한복은 아름다움,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두 가지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적인 우수성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복의 미적인 우수성은 형태적인, 그다음에 색채에서 오는, 그리고 소재에서 오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가 미적인 우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형태미는요, 직선과 곡선이 조화되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선은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이 한복이 평면에서 굉장히 직선을 많이 활용한 옷이지만 실제로 옷을 입었을 때 우리 몸에 걸치게 되면 다양한 옷의 곡선과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된다라고 하고요. 그런 곡선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윤곽선이 넉넉함과 여유를 보여주고요. 또 입었을 때 생기는 그런 선의 흐름이 화려하기도 하고 단아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색채에서 오는 미가 있는데요. 자연 소재의 색을 사용을 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미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오방색을 사용한 화려함과 품위, 그리고 화려함 중복이네요. 화려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오방색은 검정색, 그다음에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이야기합니다. 자, 소재미 한번 보겠습니다. 못이나 비단 등의 소재 자체의 질감을 잘 살려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나라 한복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복의 기능적인 우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적인 부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양식이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실용성입니다. 편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우선은 한복 자체가 굉장히 여유분이 많은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거나 또는 살이 빠지거나 할 때마다 옷을 새롭게 나의 몸 크기에 맞춰서 옷을 새로 바꾸어 입지 않고 옷 그대로에서 우리가 좀 더 작게 조여 입거나 조금 더 크게 늘려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나 품을 조절할 수 있죠. 특히 여기 어린아이들이 입는 이런 색동 저고리 선생님이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팔 부분을 보면 조각조각의 천을 이어 붙여서 팔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름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빨리 크는 아이들이 그 키에 맞게 또는 길이에 맞게 옷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아이가 커서 옷이 짧아졌다. 그러면 또 다른 색깔의 천 한 개를 더 덧붙여서 길이를 늘려내는 방향으로 옷을 좀 길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실용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성입니다. 편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옷의 품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그런 주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좌식 생활에 적합한 옷의 디자인, 옷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에 고름을 통해서 옷을 여미는 형태인 전개형 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과 환경에도 이로운 게 우리나라 한복인데요. 모카로나 누에고치, 마의 줄기 등의 자연 재료로 옷감을 만듭니다. 모카로 만들면 면이 되겠고요. 누에고치에서 나온 걸 우리가 재료로 옷을 만들면 비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의 줄기는 못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린넨인데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복을 만드니까 건강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피부에도 훨씬 좋고요. 또 염색을 할 때도 천연 염색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 모두 우리가 이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복에 입는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 이 한복에 입는 순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큰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한복을 입게 되면은, 예전에 전통 한복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성의 한복은 우선은 이제 속옷에 해당하는 속바지와 속치마를 입고요. 그 다음에 양말에 해당하는 버선을 신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먼저 입어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겨울에 춥다면 방한용 두루마기를 입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한복 입는 순서를 볼게요. 남자 한복은 속옷과 버선을 신고요. 그리고 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끼를 입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마고자를 입기도 하고요. 입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에 이 파란색이 하나의 두루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여성과 다르게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게 두루마기였지만 현대에는 예절이나 방한이 아니더라도 입을 때도 입고 입지 않을 때도 있게 조금 변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옷고름 매는 방법을 한개 볼게요. 5가지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긴 고름을 아래로 하고 짧은 고름이 위로 가도록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짧은 고름과 긴 고름을 서로 엮여서 잡아당겨 매서 고정시켜 주고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긴 고름을 접어서 입은 사람의 왼쪽으로 고를 냅니다. 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성했을 때 요렇게 옷고름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이때 이 동그란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랗게 리본의 반쪽처럼 되는 이 고를 입는 사람의 왼쪽으로 가도록 매면 되고요. 그 고는 긴 고름으로 만듭니다. 즉, 긴 고름으로 고를 만들고요. 이 고의 방향은 입는 사람의 왼쪽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짧은 고름으로 고를 감아서 고와 묶음 사이로 빼고요. 크기를 예쁘게 정리하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이어서 옷고름 매는 거 동영상을 같이 하나 줄 테니까 그거까지 마저 보도록 합니다. 자, 한복은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문화를 함께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천되어 오고 변화되어 왔는데 그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고구려, 조선이 아니라 신라 백제 시대를 볼 건데요. 자, 이 사진에 있는 거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보통 삼국시대의 옷을 보면은요, 보온성과 활동성을 살려서 길이가 좀 길고 소매통이 넓은 형태의 바지 또는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복보다 저고리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바지를 입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여성도 치마를 입기보다는 바지를 많이 입었다라고 내려져 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통일된 이후에 고려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도 아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복에 있는 고름으로 옷을 동여매기보다는 허리춤에 이런 허리띠를 메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옷을 동여매고 고정시켰고요. 저고리의 길이도 굉장히 긴 형태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지니다가 고려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길었던 이 저고리의 길이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에 변화되는 상도 한번 보면요. 남자의 경우에는 큰 의복의 변화는 없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저고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고리가 점점 후대로 갈수록 짧아지고요. 몸을 굉장히 달라붙게 하는 형태로 저고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키니와 같은 형태만큼 굉장히 팔에 딱 맞게 저고리를 입었다가 뒤로 갈수록 다시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다시 그 저고리 길이가 조금 내려오고 통도 조금 넓어진 형태가 되었고요. 개화기 시절에는 이런 형태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품이 넉넉한 형태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한복을 입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양복이라든지 또는 일상복
을 형태가 서양식 의복을 입게 바뀌게 되면서 한복을 입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대신에 요즘에 이제 한복을 정해진 때 또는 뭐 중요한 시기에 입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른 형태로도 많이 변화시켜서 입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이렇게 가수들이 무대용 의상으로 입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한복의 여러 가지 무늬라든지 또는 그런 형태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되 한복을 좀 변형되어서 많이 의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무대에서 활용을 하고요. 또는 피겨 스케이트를 할 때 그런 공연 또는 그 경기용 의상에서도 한복의 형태가 반영되어 있는 의상으로 아름다움을 살려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에도 전통 형태의 한복이 아니라 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입는 또는 서양의 의복 형식이 많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퓨전 형태의 한복을 입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좀 굉장히 편한 형태도 있고요. 훨씬 더 서양의 의복이나 또는 그런 미적인 부분이 가미되어서 훨씬 현대의 패션에 맞는 형태로 발전된 그런 한복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봤고요. 다음 4차 시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선생님이 한복에 옷고름 매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같이 연결할 테니까 그거까지 반드시 마저 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